안녕하십니까. 파랑국어 이제 3학년 예비고를 마스터반을 담당하는 강사 이미랍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항상 이제 설명회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입시 설명이 지금 5번째거든요. 근데 썰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많이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커리큘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3학년 아이들 이제 내신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하신 건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제 반포 이제 파랑 국어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원래 이제 박사기 국어 학원에서 같이 있었는데 중등을 런칭할 때 이제 같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런칭을 하고 제가 이제 반포에 이제 나가게 됐죠. 그래서 반포에서도 지금 반응이 엄청 핫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핫하냐면 기존에 그 반포 지역에 포진돼 있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터줏대감 학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원들은 약간 강압적으로 시킨다거나 약간 요런 스타일이었다면은 저희는 정말 어머니들이 되게 신기하시는 게 되게 조금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과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성적은 정말 너무 잘 나온다. 약간 요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만족도가 되게 높으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반포에서도 실장님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아이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못하지만 이게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수준 차이가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들하고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이제 체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 진짜 너무 프로그램이 좋다.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실력은 진짜 새로 들어온 아이에 비해서 이렇게 쑥쑥 크는 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희도 너무 잘 느끼고 있고요. 그 반포에서도 세화여중, 이제 신동중, 뭐 경원중 그리고 이제 거기에 원촌중 같은 메인 학교들의 뭐 전교권 친구들은 다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세화여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교권 아이들, 경원중도 전교권 아이들, 뭐 신동중도 뭐 마찬가지고 그냥 다 전교권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 아이들, 5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들이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좀 결과는 보증돼 있지 않나 파랑 국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드리자면 중등에서는 거의 암기로만도 해결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도 이제 만약에 초등학교 학부모님이시면 어머니들께서도 약간 초등학생이고요. 중학교 학부모님이시면 어머니들도 중학생이세요. 이제 고등학교면 이제 어머니들도 약간 이제 고등학생인 느낌인데 이제 중등까지는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너무 잘했지. 그래서 우리 아이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맞죠? 우리 아이가 세상의 중심인데 이제 고등학교 가는 순간 우리 아이는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걸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에 갔을 때 공포를 겪지 않으시게 이제 저희가 약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작된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좀 사고력 위주로 돼 있고요. 이제 독서는 이제 아이들이 워낙 저학년 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국어에 대한 매진을 해야 되는 시기긴 해요. 그래서 학습 위주로 돼 있고요. 그리고 EBS와 이제 수능 중심이에요. 완전. 그래서 약간 수능과 내신을 다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좀 마련이 돼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지금 아이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하실 수 있게 학업 성취도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올해 3학년 1학기에 이제 학업 성취도인데 이제 그 아이들이 거의 A를 다 받잖아요. 근데 A니까 만족하면 안 되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10%라고 하면 이제 전교 아이들 인원수를 생각했을 때요. 300명대 학교와 이제 200명대 학교들이 있고 뭐 20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가 이제 분당에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약간 평균을 냈을 때 우리 아이가 전교 25등 이내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교 25등 이내. 그래야 이제 원하는 스카이나 뭐 의대나 이런 걸 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의대는 무조건 뭐 1.1대지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스카이를. 그래서 무조건 1점대여야 되긴 해요. 1점대 그러려면 전교 25등 이내다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A를 받았다고 만족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퍼센트를 보세요. 10%가 하나도 없죠. 막 50%, 그러니까 학교가 절반이 A예요. 그럼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막 3등급, 4등급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떻게 돼요? 인서울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의 A 비율을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게 비율을 봤을 때 여기 이제 학탑 같은 경우는 20%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지 학교에서 어렵게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핫탑이 서술형 문제가 좀 있어요. 서술형 문제도 좀 있고 이제 막 좀 이렇게 그래도 막 어려운 학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확률이 좀 있겠네요.
살짝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어려운 학교는 뭐 분당제에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내정하고 순회중이 이제 원탑으로 어렵고요. 내정하고 순회중이 어렵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평균도 높고 A 비율도 굉장히 높죠. 여긴 그냥 학구열에 불타서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학구열에 붙어서. 그리고 학원들도 거의 메인으로 잡아주는 게 내정 순회죠. 왜냐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학원들이 만약 정자 쪽, 뭐 순회 쪽 학원들에서 엄청나게 애들을 잡아주는 걸 거예요. 저희도 충분히 잡아주시고 저도 유일하게 내정 유일 한 명 100점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최상위권 아이들이 정말 극상위 가고 싶다면 무조건 저한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교권 올백과 전교권 한 자릿수와 그리고 이제 그 완전 정말 한 자릿수 등수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그냥 저와 포진해서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경기 외고랑 상상고 고3까지 했어요. 그 경기 외고도 3학년 아이들이 내신을 100점 받았었거든요. 그때 그 상상고 친구도 4등급이었다가 방학 때 2달 하고 가서 2등급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의예과 갔죠. 예, 상상고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극상위 아이들 정말 최고 극상위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전교 정말 1등, 뭐 2등 이런 거 하고 싶으면 무조건 저한테 와야 돼요. 예, 그냥 상위권 1등급이 아니라 그냥 10%의 만족이 아니라 극상위로 가려면. 예, 그래서 약간 그 극상위의 포지션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뭘 모르고 뭘 이제 더 채워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퍼센트만 보셔도 위기감이 좀 느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A를 믿으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래서 늘푸른 중도 보면은 지금 60%가 A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학교 시험이. 그리고 늘푸른은 시험이 어렵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퍼센트를 좀 잘 보시고, 예, 그래서 지금 저랑 하는 친구 중에 매송중 올백 전교 1등 유일 한 명도 또 지금 저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유일 올백 100점 한 명이다 하면은 거의 저랑 예,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좀 전교권 친구들 극상위권은 제가 잡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26학년 요번 불수능이었다고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6월하고 이제 9월 모평을 봤을 때 9월 모평이 조금 난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긴장을 하고 보긴 했겠지만 9월 모평하고 요번 수능하고의 난도는 비슷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일단 독서의 좀 주제를 보시면 어머니들께서도 딱 보셨을 때 뭐 저 정도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들을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바로 읽고 풀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10분 이내에 지문을 독파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 시간으로.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다 습득을 하겠어요. 이 지식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비문학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이 심화를 풀 수 있어요. 이거는 거의 대학교나 투과목까지 심화를 한 친구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나 그러니까 원까지 한 친구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특히 인문 친구들은. 인문계 친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과 친구들은 안 보고 선지만 봐도 풀 수 있는 정말 유리한 거지만 여기 문과 친구들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독서가 엄청 헬게이트였다. 그래서 이번 불수능의 이제 메인 주역들이에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문학 지문을 정말 차곡차곡 개념을 쌓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개념을 쌓아서 이제 이런 것도 쉽게 풀 수 있게 항상 이런 걸 좀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EBS와 수능 타겟으로.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특하고 수능 완성하고 이렇게 연계된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낙생고를 하고 있거든요. 낙생고 이제 국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1학년 아이들부터도 무조건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을 선별해서 같이 공부를 해줘요. 학교 내신하고 연계해서 무조건 EBS를 같이 해줘요. 고3 걸 항상 같이 건드려 주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연계돼서 나온 게 제가 아이들 같이 내신을 때 했던 작품 그대로 다 나왔어요. 예, 여기 북새곡도 아이들 보면은 엄청 쉽게 다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춘향가랑 연계가 돼요. 예, 암행어사가 쓴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 완성에서 이거 하나 나왔는데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매년 제가 이렇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이렇게 선별을 해서 아이들 공부할 때 같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탑티어 반이 있잖아요. 저희 극상위 탑티어 반, 극상위 탑티어 반 애들을 이거를 같이 해주려고 해요. 확실히 이걸 한 친구들이랑 안 한 친구들이랑 이 점수 차이나 사고의 폭이 달라요. 고등학교 갔을 때. 그래서 지금 고1 아이들을 제가 계속 해줬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탑티어 반이 이제 있고 S1, S2 이렇게 3개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탑티어는 정말 극상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상 친구들이니까 이제 고등 EBS를 그 친구들도 같이 제가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재뿐만 아니라 고등의 EBS도 해보면 아이들이 그럼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를 좀 빨리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극상위에서 이제 좀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아이들이 엄청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좀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한 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중학교 다닐 때 중3까지 정말 막 열심히 해서 막 100점 계속 받고 정말 잘했는데 고등학교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국어를 너무 많이 해놨으니까 고3까지 다 해줬으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직전에 벼락치기에서 봤는데도 90이 넘어요. 예, 그래도 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공부한 친구는 100점 나와요. 예, 그래서 약간 좀 효과가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다. 예, 좀 자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48주에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A 비율은 정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수능과 고등 내신과 다 커버가 돼야 돼요. 이 공부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암기로는 절대 안 돼요. 예, 암기는 그냥 써보고 약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서 계속 풀 수 있게 응용을 엄청 많이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3 아이들은 이제 좀 고등 입문, 조금 쉬운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단계를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여름방학.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완성시키고 여기 이제 여기부터 고전이에요. 예, 고등의 고전이 1학년 때부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전을 이제 이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완전 정말 극상위. 막 고2 심화라고 하지만 이 정도 하면 수능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봤을 때 1년 동안 요 커리를 돌았는데 막판에 제가 좀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해 나온 수능을 풀려봐요. 애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너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안 믿잖아요. 솔직히. 근데 풀려보면 1등급 받는 친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좀 편한 분위기에서 풀었으니까 그게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좀 극상위로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야 못하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좀 성장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쉽게만 하면 점수가 안 올라요. 그 친구 수준이 아니라 그 친구 수준보다 한 2단계는 높여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따라오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사고력이 키워지니까 좀 점수 향상도 잘 되고요. 여기 이제 겨울에 현대인문 우문이 이제 좀 제일 쉽고 고1 내신과 연계되는 파트예요. 고1 내신 첫 번째 중간고사 연계 파트고요. 여기서 이제 산문하고 단어 문장 파트도 이제 같이 하고요. 이것도 이제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1학기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교과서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고등 내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고전이 거의 메인이죠. 고전이 진짜 힘든데 고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국어 사면 저것도 중세 국어. 이것도 1학기 시험 범위예요. 1학년 1학기 바로. 그리고 이제 심화 완벽 정리하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작품 수를 따져 보면요.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약 300개예요. 한 270개 정도로 봐요. 270개의 작품 정도. 그리고 고전도 마찬가지예요. 고전도 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좀 한 200개 정도 되나? 예, 그래서 작품 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작품 수를 다 볼 수 있는 반은 탑티어 반이고요. 그 S2반 친구들은 저희가 점수대를 60점대로 잡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몇 작품 골라서 하는 거죠. 다 할 수 없어요. 그 친구들은 소화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작품 수에 차등을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탑티어반은 꽤 많은 작품을 보고 고등학교 가기 때문에 스스로 작품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까지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은 저희가 어휘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이 고3 때도 어휘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어휘를 제가 한자 자격증도 갖고 있어서 한자를 다 풀어서 설명해줘요. 그리고 항상 극상위의 모든 강사들이 말하는 게 한자를 해라. 중학교, 초등학교 때 뭐 하냐? 한자 공부하고 올라가라. 왜냐면 한자를 안 하면 과학도 못 풀어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전 과목이 전문 용어가 다 한자예요. 저희. 대학교 서적도 한자잖아요. 영어 아니면 한자예요. 그래서 고등 가서도 전부 한자로 바뀌는데 이 한자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고전 문학을 할 때. 그래서 어휘를 좀 하나하나 풀어서 중등 때 엄청 많이 시켜요. 어휘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구조독해 아시죠? 이번에 불수능인 이유도 아이들이 구조독해가 되는 친구들은 그래도 빠르게 습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한 줄 한 줄 읽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수업 때 열심히 구조독해를 배웠어요. 근데 정작 딱 현장 가서는 구조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냐면 훈련이 부족해서 그래요. 너무 단기간에 고3 1년 동안 구조독해라는 걸 배워서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체득이 안 돼요. 그 짧은 시간에는. 근데 저희는 아예 중등부터 아예 눈을 바꿔놓는 거잖아요. 사고체계도 바꾸고. 그래서 구조로 글을 보게끔 계속 훈련시켜요. 계속. 그래서 나중 가서 이게 보이냐고 물어보죠. 지문을 보고 이 구조독해가 보여? 하면은 한 1년 반 정도 한 애들이 보인다고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할 때는 너무 쉬운데 혼자 할 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수능 가서 구조가 안 보인다는 친구들은 너무 기간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조독해는 약간 체득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구조로 이렇게 분석하게 시키고 있고요. 전부 수능 지문이에요, 저희. 전부 수능 지문으로 연습하고 있고 이제 각 분야별로 배경 지식 필요한 건 제가 아예 설명을 해줘요. 아예 경제 수업하듯이 해주고요. 아예 물리 수업하듯이 해줘요. 다. 생명 수업하듯이 다 기반을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약간 좀 탄탄하게 해주고 있어서 내신하고 수능이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정말 극상위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비문학의 아예 구조화를 아이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말 정성 들여서 교재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교재가 전 비문학 지문이 있는 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비문학 지문이 다 이렇게 구조화가 돼서 아이들이 글의 체계를 자기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 하나를 이제 내드릴 텐데, 이제 작년에 세화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중등을 끝나고 바로 고등학교에 갔을 때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 난도를 소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정도 난도를 소화하는 건 그냥 고3이 마스터 돼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분당권도 영덕여고 시험 문제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려운 학교가 뭐 그 대지는 어렵다는 기준이 조금 약간 애매한 게 너무 문제가 조금 살짝 지저분하게 나오거든요. 수준이 그러니까 좋게 어려운 게 아니라 수준이 좀 떨어지는데 지저분하게 나오는. 네, 그래서 애들이 엄청 항의도 많은 학교가 대진 거예요. 그리고 중앙고가 문제를 정말 잘 내요. 근데 중앙고가 이제 과학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앙고는 이제 좀 배제를 한다면은 약간 분당고 엄청 디테일하게 나오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작품이 그러니까 첫 해 바로 나와요. 중간고사 때. 그래서 애들이 노란 개념 저희 교재에서 배운 그 외부시를 보고 문제를 풀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서 풀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한 작품 다 해준다고 해서 풀었대요. 그러니까 외부 작품 선생님이 내시는 것도 저희 책엔 있으니까 좀 하고 가야죠. 그죠? 시험 문제 어려운 학교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요 문제를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지문은요 이렇게 이제 이게 두 단이 있잖아요. 그럼 2단 반 정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막 지문을 그냥 다 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길게. 시험지도 뭐 끝나지가 않아요. 막 10장 넘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시험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요 A 파트를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풀면 되는 건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보기를 참고했을 때 이제 다의 A에서 보이는 명언의 심리 제시 방법과 가장 유사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 아무 배경 지식 없이 한번 먼저 풀어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드리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A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와 이제 심리 제시 방법이 유사한 걸 고르시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면 여기 A를 먼저 한번 보시고. 되셨나요? 선지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어머니들 리액션을 해주셔야 제가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넘겨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1번, 2번부터 이제 5번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번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겨도 될까요? 네. 네. 이제 마음속에 답을 고르셨나요? 그럼 이제 1번 고르신 어머니도 계실 거고, 2번 고르신 어머니도 계실 거고, 3번 고르신 어머니도 계실 거고, 4번 고르신 어머니도 계실 거고, 5번도 있으시죠. 그죠? 한번 하시나요? 그럼 제가 이제 또 이제 배경 지식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답이 바뀌시는지 아니면 난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보세요. 그 명언의 심리 제시 방법은요, 저희가 이제 문학의 개념인데 심리 제시 방법이 총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 제시라는 거는 기쁘다, 슬프다, 좋다라고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는 거예요. 텔링으로 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간접 제시는 뭐냐면요, 꾸벅꾸벅 고개가 떨궈지고 있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바닥에 침을 탁 뱉는다. 이런 소설의 막 이렇게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행동이나 외양 묘사나 이런 그 사람이 하는 대화, 말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서 판단하는 간접 제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쇼잉이죠, 쇼잉. 장면을 보여주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A가 이제 직접인지 간접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게 이제 말해주는 텔링이냐 아니면 장면을 보여주는 쇼잉이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하셨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또 이제 한번 보세요. 말해주기냐, 아니면 말하기인가, 아니면 보여주기인가, 요걸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바뀌셨나요? 처음 골랐던 답과 지금 답과 똑같으신가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번 어머니들의 좀 약간 독심술을 해보자면, 일단 지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3번하고 5번은 확 지우셨을 것 같아요. 맞죠? 3번, 5번을 고르신 어머니는 안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애 끄는 정분의 그것만 이를 악물고 단념했다고 이렇게 심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말해줬잖아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도 괴로워했다 이미 나왔잖아요. 이거 제끼셔야 돼요. 고르시면 안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1, 2, 4번 중에 골라야 한다. 이제 범위를 좁혀드렸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손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 자, 1번 고르신 어머니. 1번. 수업을 너무 잘 들으신 어머니세요. 그다음에 2번 고르신 어머니 계세요. 2번 고르신 어머니. 근데 처음에 솔직히 2번 고르신 어머니 계시죠. 처음에 그냥 하셨을 때. 왜냐면 2번은 내면 심리를 직접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걸 물어봤는데 이건 내용적인 걸로 고르신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건 지금 방법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형식을 물어본 거죠. 근데 이거는 내용을 고르셨기 때문에 그냥 명은이 심리랑 비슷한데 이렇게 고르신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을 어떻게 나눠봐야 되는지가 상세하게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2번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함정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번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되게 한 게 교묘한 게 제가 한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대경실세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직접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 놀라고 크게 놀라고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최고 점수예요. 3.1점이면 고등 국어 내신 점수에서 제일 높은 점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결했을 때 1등급이 간다. 1.1을 가서 내가 의예과를 간다. 또는 뭐 스카이를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놓치면 이거를 놓친 친구들은 아마 다른 문학도 다 놓칠 거예요. 개념이 흔들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학은 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예, 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은 저희 지금부터 들으면 못해도 3번을 돌려요. 예, 3번은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돌려주니까 보통은 5번을 돌리면 좋아요. 2학년부터 들었다 하면은 5번은 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법은 그냥 무한. 근데 문법이 수능에서 좀 약간 위험한 게 뭐냐면요. 최근에는 약간 수능이 이제 아이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미 자료도 많고 너무 강사님들도 훌륭한 강사님들도 많고 하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시냐면 내신처럼 내세요. 되게 지엽적이게 단어를 사전에서 정말 찾아야만 알 수 있는 정보로 하는 막 이런 예문들을 내세요. 단어를 선택하실 때. 그래서 수능이 그래서 틀려요. 엄매가 원래 100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00점을 못 맞게 애들이 헷갈릴 만한 이상한 단어로 이렇게 마치 내신에서 지엽적인 문제 내는 것처럼 내세요. 그 한 문제를. 그래서 약간 내신 공부도 엄청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수능도 그렇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도 엄청 많이 반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저 앞에 이제 나가실 때 이제 교재가 좀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 교재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주일 분량이에요. 일주일에 요 한 권을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앞에 이렇게 오답 노트가 있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 이게 다 수능이기 때문에 솔직히 아이들 중등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배운 걸 문제 푸는 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본 걸 문제 푸는 거에 되게 낯설어서 처음에는 오답 노트가 아마 꽉 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2주 정도 해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오답률이 확 줄어요. 이제 사고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암기식이 아니라 사고식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아니까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1일차부터 5일차까지로 전 단원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5일차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져 있으니까 뭐 하루에 그냥 아침에 한 15분, 20분 풀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항상 그 8시 40분에 맞춰서 풀면 제일 좋죠. 8시 40분에 맞춰서 풀면 제일 좋고요. 오전에 그냥 머리 식힐 겸 딱 하기 좋아요. 아침에. 그래서 요거 쓱을 이제 과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작성해서 내면 저희 이제 교재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재팀이 있어서 거기서 답변도 더 상세하게 달아줘요. 아이들한테 질문 체크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제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답을 해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 빽빽하게 근거 다 써가지고. 근데 어머니들도 다 아시겠지만 설명회는 항상 제일 잘한 애 거예요. 아시죠? 제일 잘한 애들 거. 그리고 남자애들은 막 글씨도 엉망이고 막 이거 한 막 3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잡아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남자애들도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줄 정도는 채워서 그리고 질문도 확실하게 자기가 뭘 모르는지 딱 써요. 핵심만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아시죠? 남학생들, 중등 남학생들은 좀 이렇게 저희가 훈련을 시키죠. 단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법 저희 테스트 항상 보고요. 다 테스트 보고 그리고 이제 재시험까지도 봐요. 80점 이하 나오면 재시험 보고 이제 통과가 돼요. 이때는 다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다 오답 정리 다 같이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자 나가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오늘 뭐 배웠고 이제 테스트 점수는 몇 점이고 과제는 뭐다 이렇게 다 나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항상 공부할 때 제가 메타인지를 이제 해주거든요. 메타인지 아시죠? 아이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거 있어 질문하면 없대요. 질문하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스토리텔링 수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책으로만 공부하는 건 솔직히 어머니들도 가끔 이렇게 글을 보시면 머리로 그림이 안 그려지는 텍스트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알아야 머리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모르면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영상, 이미지 이런 거 다 보여줘요. 모르는 거. 예, 다 보여줘요, 제가. 그래서 이게 자료, 시청각 자료 준비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각 자료 다 준비해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경제 지문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시청각 자료 보여줘요. 예, 다 보여줘가지고 좀 약간 다 이해할 수 있게 배경 지식으로 다 쌓일 수 있게, 그러니까 사회 수업도 되고 과학 수업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해주고, 그다음에 테스트 엄청 선별해요. 테스트 진짜 엄청 선별해서 문제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오답 노트도 다 하고 저랑 오답 정리 1대1로도 다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몰랐던 거 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걸 못한다. 그럼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메타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가 부족한 파트를 어딘지 제가 다 찝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시험을 한 번만 봐도 이 친구가 어디까지 생각하는 친구인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상담 전화할 때 얘기를 하면요, 어머니들이 진짜 깜짝깜짝 놀라세요. 마치 점쟁이를 본 것처럼. 그래서 약간 좀 메타인지는 되게 잘해줘요, 제가. 그 아이가 부족한 게 뭔지 너무 잘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입시를 첫 해에 입학사정관제가 2012학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2011년부터 자소서를 쓰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입학사정관제가. 근데 그 첫 해에 이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님들도 만나고 학교 입학 그 부장님들도 다 만나고 막 교감 선생님들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입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첫 해에 이제 자소서도 써줬는데 이제 그 학교들에서 이제 특목고 학교들에서 이렇게 설명회 자료로 저랑 쓴 자소서를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자소 쓰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설명회 자료, 공개 자료 써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 왜냐면 그 다음 친구는 더 잘 써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소서는 엄청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이 이제 다른 데서 솔직히 입시할 때 어머니들이 한 학원만 보내지 않으세요. 한 두세 군데 이렇게 같이 다 받으시거든요. 영어 학원도 받으시고 수학 학원도 받으시고 막 이러세요. 근데 이제 저하고 할 때 자소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평범해서 이게 첨삭이 받은 거냐 제가 맨날 물어봐요. 이게 첨삭을 받은 게 맞아? 네가 쓴 게 아니고? 막 맨날 이래요. 근데 자소서를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지금 그 15년 동안 본 자소서만 수만 건이 될 거잖아요. 막 수십만 건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차별화해서 이렇게 자소서를 쓸 수 있게 2학년 생기부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지금 오신 어머니들 다 중2 어머니들이신 거죠? 지금 이제 2학기 생기부가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2학기 생기부에 엄청 잘 채워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 생기부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혹시라도 3학년 때 특목고를 가려고 마음이 변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냥 일반고 가지. 지금 막 전교 20등 들어가기도 힘든데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제 그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3학년 때 갑자기 트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성남외고라도 가야지 막 이런 거. 막 저 멀리 막 과천외고라도 가야지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면은 학생부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안 뽑혀요. 정말 뭐 1차는 당연히 뽑히죠. 1차는 당연히 뭐 경쟁률도 없으니까 당연히 뽑히는데 이번에 아시죠? 특목고 경쟁률 확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고랑 국제고랑 막 이런 애들 아무튼 좀 경쟁률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 해도 꽤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외고랑 국제고 비율이 좀 올라갔대요. 왜냐면 인문은 일반고에서 살 방법이 없어요. 아시죠? 인문계는 일반고에서 어디도 잘 안 챙겨줘요. 다 이과 막 이렇게 하니까 인문을 잘 챙겨주는 학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국제고나 외고로 트는 거죠. 왜냐면 국제고 외고는 학생부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딱 들어가는 순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이것도 엄청 킨데 다 블라인드인데 설마 이런 걸 알까 하잖아요. 근데 이미 교육 편제가 달라요. 그 학년에 배우는 교육 편제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학교 코드가 있어요. 학교 코드는 무조건 들어가요, 어머니들. 그러면은 학교 코드만 봐도 이거 상상고 다 알아요. 이게 블라인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블라인드 믿고 일반고 가서 전교 20등 해가지고 1.1 받아서 의예과 절대 그건 꿈이에요, 꿈.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진짜 중요해서 제가 이제 저랑 하는 친구들은 학생부도 제가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주거든요. 지금 막 특목고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계속 체크해주고 카톡으로 이거 자료, 이거 책 막 이런 거 계속 챙겨주고 있고요. 이렇게
처음에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던져주면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공부는 과학 쪽을 좋아하는데 인문 진로를 하고 싶다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책들은 좀 섞어서 이과랑 문과책 섞어서 주고요. 이제 창의 체험 이렇게 문과 쪽 활동할 수 있게. 왜냐면 이게 이제 동아리나 학교 뭐 이렇게 수행이라던가 이런 데서 어찌됐건 자기의 그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학년에서 조금 위에 단계 그런 걸로 좀 선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지금 2학년 아직 기말이 이제 그 2학기의 학생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끝난 거거든요. 뭔가 채워야 된다.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3학년 때 바꿀 수 있다 하면은 빨리 지금 채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학생부는 이제 탑티어 반 친구들 해주는 거예요. 탑티어 반 친구들, 입시 희망자들만 제가 따로 자료 정리해서 수시로 필요한 자료들 도와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탑티어 반 친구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 후기는 제가 이제 다른 학원들에 가서 인정을 받았을 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전문 학원으로 많이 이제 가게 되잖아요. 이제 저는 낙생고니까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대진고가 돼서 이제 대진고 전문 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랑 이제 이별을 하고 지났는데 어머니께서 문자가 이제 하신 거예요. 문자를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1년 동안 딱 했거든요. 딱 1년 했는데 이 친구가 양녕중학교였고 4번 시험 다 100점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복습 테스트가 70점인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이렇게 하고 막 글씨도 이렇게 예쁘게 잡아주고 아무튼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애들 너무 예뻐요. 수업 때 대답 다 하고 막 이렇게 태도가 막 거의 이렇게 막 칠판에 붙을 정도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듣던 남자친구였어요. 너무 예쁘죠. 근데 국어가 되게 막 힘들었던 거예요. 이과 천재니까. 이과 천재서 국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국어도 잡아서 갔는데 정말 안 그래도 대진고 이렇게 탑이에요. 지금도 대진고 탑. 그렇게 잡혀요. 그래서 항상 탑. 그래서 그 학원에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니까 애들 시험 보잖아요. 레테 다 보잖아요. 저희도 보잖아요. 레테를 봤는데 이제 그 학원이 약 300명이래요. 근데 거기서 전체 2등. 장난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극상위로 만들어준다고. 어딜 가도 굴하지 않게. 그래서 되게 잘 배웠다 막 칭찬해줬던 거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극상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반포에 있으니까 이제 뭐 분당도 상담할 때 가끔 반포에서 오신 어머니들, 대치에서 오신 어머니들도 계시고 분당 어머니들이 반포 가시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막 이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랑 했던 친구가 대치에 아시죠? 대치 엄청 유명한 그 중등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는데 거기도 한 300명 막 이렇대요. 근데 거기 되게 재밌게 다녔대요. 아이가 너무 재밌고 되게 잘 다녔대요. 그러니까 1년을 다녔대요. 근데 일로 이사를 오면서 학원 좀 아쉽지만 이사로 와서 이제 알아보다 가까워서 여기로 그냥 오신 거예요. 뭐 여기 좋다 뭐 소문도 아니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수업을 들었는데 아이가 그냥 남자예요. 얘도 남자인데 말도 안 하고 되게 조용해요. 수업 때도. 근데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여기는 내용이 있어. 뭐 이렇게. 근데 그 말을 제가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극상위 애들한테. 왜냐면 거의 암기식으로 타타타닥 정보 전달만 하시잖아요. 다른 학원들은 뭐 다른 쌤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모든 애들이 다 정보 전달 위주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간 좀 이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암기가 아니라. 그래서 스토리를 다 이렇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다 이렇게 그 영상을 다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만약에 뭐 4.19 혁명과 관련된 뭐 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배경에 그런 작품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시절의 감정을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상이나 이런 영화나 이런 장면들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들 이렇게 딱 그 작품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보여주면 애들이 그때 이해가 확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엄마한테 남자인데 그냥 갑자기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나 여기도 되게 재밌는데 잘 다녔는데 여기 진짜 더 좋다고. 정말 이해도 엄청 잘 되고 정말 뭔가 배우는 느낌이야 엄마 막 이랬대요. 뭔가 배우는 느낌이야. 이게 극상이들한테 필요한 거네요. 암기가 아니라. 그래서 약간 그걸 좀 캐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낙생고 친구예요. 낙생고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압축반, 중3 압축반이니까 되게 늦게 들어온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생고가 돼서 이제 저랑 이제 내신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3월 모의고사가 3등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친구죠. 그래서 이제 3월에 3등급이에요. 그래서 엄청 벼락치기를 시켜줘요, 제가 이런 걸 못 보니까 막 극상위 가야 돼서 막 벼락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6월에 바로 1등급 나오고 시험도 이제 첫 시험은 이제 아이들이 안 해봤으니까 막 틀린단 말이에요. 막 2개도 틀리고 막 3개도 틀리고 막 이래요. 근데 기말 때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교 4등. 장난 아니죠. 엄청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최근 시험 100점 받았어요. 상승세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고 극상위 가고 싶다 하면 무조건 와야 돼요.
예,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런 친구들. 그러면 극상위까지 다 잡아주니까. 그리고 강의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그 수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수준이면 3등급 이하 아이들. 2등급까지는 그래도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들의 말을 조금만 알아듣거든요. 한 50%는 알아듣는다. 근데 3등급 이하 친구들은 강의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베이스가 없어가지고. 예.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아시죠? 분당에 엄청 유명한 좋은 학원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워낙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몰랐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수업 끝나고 나서도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질문을 1대1로 다 받아줘요. 1대1로 다 받아주고 모르는 거 없었어? 그 틀린 문제 다 같이 다시 봐주고 그 모르는 거 좀 자료를 더 줘요. 이거 공부해보면 이 부분 알 거야 해서 다 좀 챙겨줘요. 좀 하나하나 좀 다 챙겨주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점수가 좀 빠르게 잡히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막 주변에 소개 되게 많이 해주신대요. 근데 낙생은 소개 안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학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경쟁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빠르게 잡히죠. 그래서 약간 제가 되게 못한 애들도 잘해줘요. 막 40점, 50점 막 이런 애들 있죠. 바닥 애들 막 사랑과 이렇게 관심으로 이렇게 확 끌어올려주고, 약간 좀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이제 낯선 지문 읽는 힘이나 근거에 의해서 좀 정확하게 답을 고르는 방법을 이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 모르더라도 약간 적응기가 있어요.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다 암기식으로 하잖아요. 모든 학원이 거의 대부분. 근데 저희는 완전 사고력이고 막 처음 보는 걸 풀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맨 처음 너무 낯설고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느린 친구는 한 달 적응 기간이고요. 빠른 친구들은 2주 만에 잡혀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의 틀을 좀 바꿔준다. 그런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 48주 하면 진짜 고3까지 풀 수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 정말 고3. 약간 이해가 그 아래면은 뭐 2등급 충분히 나오죠. 그런 식으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극상위 아이들은 확실히 1등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탑티어 반은 최상위 반이어서 기존 S1 반 아이들은 그냥 기존의 탑티어로 가고요. 흡수가 되고요. 테스트 통과자. 그리고 저희 이제 성적 봐요. 국영수 성적 보고 선별을 하고요. 왜냐면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어야 시너지가 생겨요. 여기 약간 못하는 친구가 껴있으면 이제 그 친구 따라가게 해주려면 빠른 친구들은 답답하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 빠른 친구들 수준에 맞게 확 쳐주는 거예요. 아이들. 그리고 S1반이 85점 이상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이제 더디게. 그러니까 위에 반보다는 작품 수가 1개 정도 좀 덜 할 거예요. 그래야 맞을 거예요. 속도가. 그리고 얘네들은 한 2개 정도 빠지는 거예요. 작품 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작품 수의 차이가 있고 교재는 똑같아요. 교재는 똑같고요.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난도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최상 이렇게. 그리고 얘네는 훨씬 많이 하죠. 그리고 EBS까지 제가 껴주니까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1등급이 목표예요. 지금은 10%이기 때문에 전교 20등, 25등도 솔직히 좀 잘한다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등급 목표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내신은 저희 이제 블랭크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재를 다 블랭크 뚫어줘서 블랭크 채우는 거죠. 그래서 복습 테스트 보고 본 수업하고 이제 과제 피드백까지 이제 3단 체계로 하고 있고요. 블랭크가 엄청 효과가 좋아요. 애들이 교과서를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교과서 통으로. 기퉁에 있는 게 뭔지 다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 돼서 이렇게. 근데 이것도 그냥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외울 수 있게 도와줘요. 다 스토리로 내용으로 도와주고 외울 수 있게, 좀 빠르게 외울 수 있게. 그래서 내신은 아무래도 중등 내신은 좀 암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암기를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수업해도 이해가 잘 되니까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 검사하고 빈칸, 그래서 통과자들 이렇게 가고 다 기출문제 위주로. 학교들 기출문제 저희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들 기출문제 위주로 검증된 문제 위주로 해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다 점검해주고 가요. 내신도 엄청 타이트해요 저희. 그리고 지금 낙생 친구가 하반기에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말고사 때 신규 친구가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랬대요. 다른 학원보다 자료가 다르다. 자료가 진짜 다르다. 다른 학원하고 자료가 진짜 다르다고 했대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는 이해가 다르다고. 근데 그건 확실히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식은 아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암기식은 아니다. 그래서 독해력하고 문해력이 이제 아이가 자기 걸로 흡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과정이니까 이제 파란 국어는 알을 깨고 사고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암기에서 사고력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3학년 과정 열심히 잘 해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게 실패하지 않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박상희 국어학원의 박상희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성공의 입시, 성공의 열쇠라는 요 책자 꺼내 보시겠습니까? 네, 그거 이제 앞에 두시고요. 책자로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제 소개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남대성에서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강남대성 강사평가 제가 그 매우 좋음의 퍼센테이지 전무후무한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는 썰이 있고요. 분당, 대치, 목동에서 단과를 열심히 하던 주로 고3 수능을 가르치던 수능국어 강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대인재에서 제가 한참 수업하던 장면인데요. 저런 교실의 안에는 한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반을 한 8개 정도 운영을 했으니까 연인원 한 2,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이제 수능장에 시험을 보러 갔었죠. 그래서 열심히 수능국어를 가르치던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목동, 분당, 대치를 다니면서 나는 아이를 분당에서 키우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분당에 이제 19년의 학원을 차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이 다른 쪽에 있었다가 확장 이전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처럼 있습니다. 어머님들 이따 나가실 때 벽면에 보시면 분당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전교권 아이들. 저희가 막 이렇게 요란하게 막 이렇게 화려하거나 그런 학원은 아니지만 내실 있게 그런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 선생님은 저 포함 9명이 있고요.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어머님들이 여기 오신 이유, 성공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자를 보시면 책자 목차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목차? 네. 자, 목차에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1번 2027 입시, 그리고 2번 2028 입시. 네. 어머님들이 매스컴에서 너무 떠들어대고 그리고 나름 걱정돼서 설명회 가보신 엄마들도 있으실 거예요. 설명회 가면 뭔가 안개가 아직도 내 머릿속을 막 이렇게 가득 채우는 느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으셨을 텐데요. 자, 실제로 그들이 떠드는 것만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제가요, 어머님들이 고3, 우리 아이 고3 때까지 그때 박상희 대표가 정리해줬던 게 다였구나. 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2027 입시를 가지고 전반적인 틀을 딱 잡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된 지점만 정확하게 딱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7 입시랑 전반적으로 다 같아요. 변화되는 지점 몇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7 입시로 틀을 잡아드린 다음 2028에 변화되는 지점 이렇게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4페이지. 4페이지를 열면 뭐가 있습니까, 어머님들? 자, 형광펜으로 한번 마킹 같이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네. 네. 어머님들, 교과 전형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교과 전형이라는 그 제목 오른쪽에 이렇게 크게 두 글자 적어 보시겠습니까? 내신입니다. 내신. 내신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교과에서 물론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교과를 지원하겠죠, 어머님들. 근데 내신만 챙기면 큰일 납니다. 이 교과는요, 지방에서 뭐 내신 1점대 아이들, 올 1등급 아이들도요, 교과 입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신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수능을 안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능 광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많이 그런 썰이 많죠. 저 전교 1등이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막 이런 애들. 그래서 실제로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어디에 방점을 딱딱 찍으셔야겠습니까? 수능 최저에 방점을 딱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란에 적겠습니다. 1번 수능 광탈을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형광펜을 드시고
위에 표의 첫 번째 라인에 줄을 한번 긋겠습니다. 서울대 직윤이 서류 100, 서류 70에 면접 30, 고대로 가겠습니다. 고대에 제가 이렇게 좀 굵게 해놓은 그 라인에 줄을 치실게요. 서류 10, 성균관대 정성평가 20, 한양대 정성평가 10, 경희대 교과 종합평가 30, 시립대 정성평가 20. 네. 바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신만 보던 학교들이요. 지금 2번 정성평가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어요. 정성평가를 반영하겠다라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8 정도 되면 요게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성평가가 뭐예요? 정성평가는 서류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선택 과목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학교들은 뭘 하면 불리하게 되느냐. 우리 요새 아이들이 문이과 교차 지원 많이 하잖아요. 대학들에서 허락은 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놓고 딱 보는 거죠. 기계공학과인데 물리를 안 했어? 뭐 이런 아이들을 좀 감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밑에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교차 지원에 불리하게 되는 거죠.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학교들은. 어머님들 춥지 않으시죠? 제가 약간 수업 형식으로 이걸 하다 보니 그래 조금 높이겠습니다. 좀 추우실까 봐. 네. 그래서 우리가 교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이 좋은데 생기부는 조금 엉망인, 세특 같은 게 조금 엉망일 때 우리가 이제 교과를 가는 거죠. 우리가 교과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요 라인은요. 교과로만 아이들을 뽑는 비율을 제가 그냥 되게 러프하게 우리가 이제 요 그룹이잖아요. 그냥 그룹별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교과가 한 12% 정도 돼요. 네. 중경외시, 건동, 홍숙 라인으로 넘어가면 교과로 뽑는 비율이 한 36%, 여기도 한 33%. 어떤 학교의 땡땡 캠퍼스 정도 가면 한 34%. 우리가 지방 국립대 그리고 지방 사립대 쪽으로 가면 무려 50%, 70%.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중하위권이에요. 중하위권이면 여기다가 3번 메모하겠습니다. 만약에 if 중하위권이라면 교과 전형을 강추드립니다. 왜? 어머님들 생기부가 결국 내신 따라가겠죠. 내신 좋은 애들 잘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우리 학교 전교 1등 세특을 신경 써주지 우리 학교 전교 200등 세특을 신경 써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위권이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전교 석차 등수로 절반 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교과 전형 라인 요렇게 교과 전형 라인을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전략을 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과는 요렇게 광탈하는 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 정성평가가 반영이 되는 경향이 우리가 세지고 있다. 요거는 교차 지원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다. 중하위권이라면 교과 전형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교과 전형으로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여기에 담은 건 모두 9등급제 이야기예요. 쌤 그러면 저 5등급제로 어떻게 계산하죠?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등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등수로 생각하세요. 그럼 등수는 어떻게 봐야 되죠? 뒤에 있는 게 등수예요. 네. 서울대 1, 2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교. 그리고 연대고대 3등, 4등. 1, 2, 3, 4, 5등은 교과로 스카이를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 되면 한 1.6등급까지 전교 6등, 7등, 8등. 그다음에 여기 중대, 경희대, 시립대는 전교 8등, 9등, 10등, 11등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교과. 네. 제가 고등학교 어머님들은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막 화내세요. 지금 어머님들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충분하다는 표정들이신데 그 나중에 이제 현실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국대 기준으로 단국대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약간 그 뭔가 심리적인 커트라인이잖아요. 아이들이 여기까지 가면 된다 했을 때 단국대 교과는 그러면 어느 정도냐? 2.25입니다. 네. 한 3, 40등 정도? 정교? 네. 그러면 제가 교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학종을 볼게요. 학종.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형광펜으로 마킹 한번 해주시고요. 종합전형은 뭘 보겠다는 거죠?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시겠습니다. 옆에다가 내신 플러스 생기부를 보겠다는 거죠. 어머님들이 생기부에 이렇게 밑줄 한번 치시고요. 생기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데가 어딜까요? 특목 자사고.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밑에 메모 1번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학종은 상위권 대학들로 갈수록,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종으로 뽑아가는 이 특목 자사고 비율이 높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종으로 다 쓸어갑니다. 특목 자사고 애들을. 서울대가 교과로는 한 500명을 뽑았는데 어머님들 자제분들은 그게 조금 늘어가지고 650명. 교과는 일반고만 뽑습니다. 특목자사고는 안 뽑아요. 근데 서울대가 저 전형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한 1,500에서 1,600 되는데 1,500명이라고 쳤을 때 이 중에 한 거의 1,000명 가까이를 특목자사고에서 쓸어갑니다. 800명, 900명 이렇게 특목자사고에서 쓸어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비율인 거죠. 그래서 학종은 그냥 특목자사고 애들을 뽑겠다. 우수한 애들을 다 내려오겠어. 막 이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상위권 대학일수록 특목 자사고 비율이 높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억할 거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형광펜으로 연세대 최저의 줄 한번 쳐보세요. 연세대 최저가 세 번째 줄. 인문이라면 2합 4. 자연이라면 2합 5. 고려대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4합 8. 성균관대 수능 최저 3합 6. 그 다음에 한양대 3합 7. 이대 2합 5. 중앙대 3합 6. 네. 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메모하시겠습니다. if 일반고라면 우리 아이가 일반고 갔어요. 근데 생기부도 조금 괜찮게 관리하고 해서 학종으로 가고 싶다 했을 때는 자, 거기다 뭐라고 메모하셔야 되냐면요. 수능 최저가 센 곳. 왜? 지방 애들이 많이 못 맞춰요. 수능 최저를. 아예 그냥 수능에 대한 컨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전교 1, 2, 3등인데 다 떨어졌어요. 6장 다 떨어지고 뭐 3장도 떨어져서 결국 재수에 이런 수능 광탈의 비극을 겪는 아이들이 대부분 지방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방 애들은 수능 공부를 안 시켰으니 이 최저에 안 쓰고요. 그다음에 특목자 사고 비율도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일반고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센 곳을 노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연대를 보실게요. 연대 2합 4면요. 고대 4합 8보다 굉장히 최저가 낮은 거예요. 최저가 낮은 연대는요. 일반고 아이들이 붙을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연대는요. 활동 우수형에 밑줄 치시고요. 여기가 한 600명 뽑아요. 제가 아까 서울대는 한 1,500명이라고 했잖아요. 연대 학종은 서울대보다 세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별표를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고려대 별표 쳐주세요. 고려대 별표. 성균관대 별표. 밑으로 내려가서 중앙대 별표. 네, 밑에 우리가 3번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별표 친 학교들은요. 요런 게 있습니다. 2.5x 때에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기부 괜찮은데 내신이 2.5 이하로 밀렸어. 그럼 약간 지금 별표 친 학교들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막 1점대 중반 이상 막 1.2, 1.3 막 이렇게 되면 걔네들은 메디컬을 쓰지 고대 안 씁니다. 네, 고대 일반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고대 의대를 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2점을 넘어가면 아이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전국 9등급제예요. 이따가 제가 9등급제 등급을 5등급제로 환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2등급이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 스카이는 못 가도 서성한은 갈 수 있겠지? 전부 서성한 써요. 그래서 2등급 때 아이들이 서성한 다 떨어지고 고대 붙습니다. 어머님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요거 중에 중간에 한양대 학종이 3합7이에요. 3합7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최저가 3합7 정도 되면요. 오른쪽으로 빼셔서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최저가 의미가 있으려면 3합6 정도는 돼야 돼요. 실제로 뭐 2.3, 2.5, 2.55, 2.6 이런 라인에서 고대에 붙은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또 이제 원서를 쓸 때 가나 다군의 그런 역학작용도 있어서 약간 지금 별표 친 그런 학교들. 별표를 치지 않은 학교들은 한마디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그냥 대놓고 특목자사고에서 우리는 다 많이 뽑아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말씀드렸고 6페이지, 7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제가 그냥 요거는 학생부 종합 경쟁률을 한번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이제 경쟁률이라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 보시겠습니까? 네. 어머님들이 이제 앞으로 올해 경쟁률이 어떻다 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걸 보실 때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고3이 딱 됐을 때 어머님들은 두 가지 경쟁률을 신경 쓰셔야 돼요. 경쟁률을 왜 보느냐? 경쟁률을 보는 이유는 클리어예요. 어디다 써보실까요? 심리전. 네. 그래서 경쟁률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1번 전년도 경쟁률. 전년도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가 올해 터집니다. 2번 뭘 보시냐면 우리 아이가 원서를 쓰는 그 해에 마감날 2시 경쟁률이 너무 중요해요. 네. 그렇게 두 개를 잘 보실 때 이때 어머님들이 심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위에다 메모해 주세요. 심리를 역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에 연대 경영이 2시에 0.9대 1 높았어요. 2시 기준으로 0.9대 1이면 좀 높은 겁니다. 작년에 연대 어문이 2시에 0.31대 1. 굉장히 낮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치를 마지막까지 보다가 2시까지 마지막에 어디로 몰빵합니까? 어문으로 몰빵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대 어문 입결이 높습니다. 경영보다 작년에.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있다. 어머님들이 마지막에 원서 쓰실 때 쫄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경쟁률을 보시고 작년 경쟁률, 2시 경쟁률을 보시고 우리가 뭐 3장을 다 우리가 만약에 정시를 쓴다면 또는 수시 6장을 쓴다면 모든 걸 다 상향해서 지원하지 않잖아요. 뭐 안정으로 하나 쓰고 적정으로 하나 쓰고 그러니까 하향으로 하나 쓰고 적정으로 하나 쓰고 상향으로 하나 쓰고 이런 이제 전략 안에서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은 심리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대 경영 썼던 아이들이 작년에 굉장히 플러스를 본 거죠. 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공 연계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7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보시겠어요? 2028 기준은 더 느슨함. 걱정하실 게 없어요. 매스컴에 속지 마십시오. 불안을 조장하는데 밀리시면 안 돼요. 2028 기준이 이따 보여드릴 텐데 더 느슨해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과를 지망한다 했을 때 제가 팁을 2가지 드릴 거예요. 1번 이과라면 메모해 보시겠습니까? 미적, 기하, 확통을 모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적어보실게요. 화생지만 한다면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 화생지만 해도 되는, 물리가 안 들어가는 학과들이 그 오른쪽 끝에 있잖아요. 막 뭐 보시면 뭐 생공, 생과, 환경, 간호 막 이런 데는 이제 물리 안 보잖아요. 경쟁률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화생지만 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냥 고등학교 생활을 쉽게 했어요. 수월하게 했어요. 대학 갈 때 대학을 낮춰가야 돼요. 네. 그 어머님들이 감안하시고 오케이, 나 그냥 대학 낮출래. 물리하지 마. 화생지만 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과라면 문과는 어떤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과는요, 이렇게 되잖아요. 문과에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경영 경제죠. 네. 그리고 정치 외교, 그리고 어문, 철학, 사학, 신학. 어디가 경쟁률이 제일 높겠습니까? 여기가 제일 높아요. 여기가 제일 높은 이유가 이거예요. 경영 경제에 뭐가 들어간다? 수학, 내신. 그러니까 원래 문과를 가는 애들은 수학이 싫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내신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 그냥 경영 경제는 안 할래. 네. 그래서 내려가 봐요. 정치 외교를 갔더니 여기는 또 내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신 컷이 높아요. 안 되겠네. 또 내려가요. 어문으로 갑니다. 어문은 누가 다 쓸어 갈까요? 외고, 국제고가 쓸어 가요. 네. 그래서 일반고라면 이렇게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역으로, 저는 진짜 제 딸이 만약에, 저는 딸이 없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문과 간다고 하면요, 저는 더 열심히 수학을 시킬 거예요. 문과는 거기다 꼭 메모하세요. 끝까지 수학을 버텨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입시에. 그러면 도대체 상희쌤, 수학을 어느 정도 실력이어야 돼? 문과라면 모의고사 2등급 정도 실력이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 정도만 딱 유지시켜 주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나중에 이제 이 학종에 대해서 조금 지금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생기부? 이 세특? 네. 일반고에서도 학종으로 가는 애들이 있긴 있으니까요. 이 세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세특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요 부분 말씀드릴게요. 요걸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학종을 보내고 싶으시면 일단 가고 싶은 대학교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등급이 이렇게 이거 다 학교 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등급이 붙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경희대 보시면 뭐 한 2등급 안팎, 그리고 동국대 보시면 뭐 한 2.5에서 3등급 안팎, 그리고 여기 세종대 보시면 뭐 2.88에서 3등급 안팎. 이런 거 보실 때 주의하실 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일반고 수준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다가 이 5등급이 붙었네. 5등급이 붙었으면 뭘까요? 5등급, 6등급, 7등급이 붙었으면 과학고예요. 네. 4등급이 붙었네. 얘 외고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얘는 세특이 약학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너무 약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화학하고 생명 중심으로 세특을 썼어요. 그런데 실제 약학과는 경상대 학종에 불합을 합니다. 근데 서강대 물리학과에 합격했어요. 왜 그랬을지 한번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를 보시면 화학 등급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약대 교수가 내가 얘 화학 가르친다고 될까?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물리 너무 잘하죠. 물리 잘하고 수학 잘하니까 물리학과에서 납치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비슷비슷한 얘기라서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학종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메모 하나 해주세요. 세특보다 내신이 중요한 거죠. 내신 점수가 중요한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학종은요, 3가지 능력을 본다고 합니다. 학종에서 보고 싶은 능력, 첫 번째는요, 학업 역량을 보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공 역량을 보고 싶어 하고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 역량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양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없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요한데 학업 역량이 뭐냐? 내신 총점. 전공 역량이 뭐냐? 개별 과목 내신. 네, 그냥 내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조건이라면 세특이 좋은 아이, 심화 학습을 했느냐,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과정과 활동이 있느냐 이런 걸 보겠지만 실제 세특을 보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네, 그 관련된 그 선택 과목들, 그 과목들의 내신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넘겨서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머님들 저하고 논술을 보실 텐데요. 논술이라는 그 제목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네, 논술 제목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 주세요. 내신이 9등급제 기준으로 3등급 이하라면 고려한다. 한 3학년 1학기 정도 됐는데 우리 아이가 내신으로 9등급제 하에서 3등급 이상으로 못 갈 것 같아. 3등급 안쪽으로 못 갈 것 같아. 3등급 경계 또는 3등급에서 조금 뒤로 밀릴 것 같다. 이런 딱 그 오버뷰가 생기시면 바로 논술을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논술 보겠습니다. 일단 저 밑에 보시면요. 연세대하고 시립대가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 비적용이죠.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비적용. 최저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다? 적어보실게요. 영과고, 민사고, 하나고, 국제고를 뽑겠다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영과고, 민사고, 하나고, 국제고를 희망하시면 이런 전형이 유리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일반고 갈 건데요. 일반고를 갈 거면 메모해 주세요. 오른쪽 여백에. 일반고라면 수능 최저가 센 곳이 유리한 거죠. 근데 외고는 논술 잘 못 씁니다. 외고 가실 어머님들은 참고해 주세요. 외고는 논술을 잘 못하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저가 이렇게 있는 학교들 보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보시면 주요 대학 논술 문제 유형이 나와 있어요. 인문을 보시면 형광펜으로 한번 마킹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수리를 반영하는 학교가 한양대, 중대, 숭실대, 상경계열, 이대, 경희대, 경북대, 사회계열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아이가 문과인데 수학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수학을 챙겨가면 이렇게 문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수리에 빨간 펜으로 또는 가지고 계신 펜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이때 수리가 딱 뭐다? 위에다 적으세요. 모고 2등급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로 2등급 정도를 받는다면 이 수리 논술을 충분히 잘 치러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계열 보실게요. 자연계열을 수리 논술인데 자연계열은 근데 밑에 보면 자연계열 수리 논술 범위를 보실게요. 보시면 또 아이가 또 이럴 수 있어요. 엄마 나는 확통하고 기하는 안 할래.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면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과라면 미적, 확통, 기하 다 하게 케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특기자 전형, 대학별로 특기자 전형을 폐지했다고 하지만 조금씩 아주 소수 인원씩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 특기자 전형은 오른쪽에 이렇게 크게 써주시겠습니까? 그냥 심층 면접이에요. 그럼 심층 면접은 누구를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자사, 특목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특목 아이들. 네. 심층 면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어머님들 이제 10페이지 열어보실게요. 정시. 정시는 뭐 이제 수능을 잘 보면 된다는 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시에서 제가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표가 바로 이 10페이지 이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 표예요. 진짜 별표 한 3개쯤은 하셔야 돼요. 이유. 네.
애들이 이 반영 비율표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모르진 않는데요. 깨닫지는 못해요. 깨닫지는 못하고 언제 깨닫느냐. 반영 비율표 깜짝 놀라는 걸 언제 하냐면요. 이 원서 쓸 때 해요. 원서 쓸 때. 무슨 얘기냐. 아이들 알고는 있지만 잘 그것을 접목시키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형광펜으로 라인에 줄 좀 쳐보겠습니다. 인문이나 자연 쪽으로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쳐보세요. 서울대 국어 200%, 수학 240%, 탐구 160%. 탐구는 두 과목이죠. 그래서 밑에 쪼개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80, 80. 각 과목이 80, 80의 비중이 있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서강대 한번 보겠습니다. 서강대 200, 260, 120. 탐구가 60, 60의 비중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중앙대 350, 350, 350, 125, 125의 비중이죠. 네. 어머님들 밑에 메모에 1번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요. 탐구의 반영 비중은 축소되는 경향이죠. 왜? 이제 2028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탐구 비중은요, 쭉 이제 축소가 될 거예요. 이거는 약간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탐? 그 2달 쫙 해가지고 1등급 받아갖고 오는 그런 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과목들, 국어, 수학, 영어가 내가 대학에서 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훨씬 필요한 본질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어, 문해력, 독해력, 수학,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영어, 글로벌 인재로 확장 가능성 이런 거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수형이 중요한데 지금 어머님들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메모하셨잖아요. 2번 자 문과에서 중요한 과목을 나열해 볼게요. 국어, 수학입니다. 이과에서 중요한 과목을 나열해 볼게요. 수학, 국어입니다. 네. 제가 국어학원 대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아니에요. 네. 어머님들이 이걸 딱 직시를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잖아요. 네. 고등학교 가면 지금 어머니들은 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이니까. 근데 저는 진짜 3학년 중3 올라가는 어머님들이 이걸 꼭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중3 말이나 고1 돼서 들으면 늦습니다. 네. 어머님들 이걸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아이를 리드해 주시는 게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 오신 어머님들 너무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지금이야 어머님들이 내신과 수능의 균형 둘 다 중요하구나 잘 잡아봐야지 하시지만 실제로 1학년 1학기 내신 하느라고 막 발등에 떨어진 불 요새 내신이 지필하고 수행하고 막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너무 바쁜 거예요, 애들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때도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내신이라는 불을 끄다가 3학년 1학기 올라가는 겨울이나 그 여름에 이제 탐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냥 막 이러는 거죠. 나 과탐인데 이거 사탐으로 좀 옮겨볼까? 뭐 이런 생각도 이런 고민을 해요. 고민을 막 한 달 열흘 하는 거죠. 고민을 하고 나 사탐인데 사탐이 지금 3등급인데 만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사탐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사탐에 대한 고민으로 이 겨울과 이 여름을 완전히 나 그러면 이 2달 동안 사탐만 할 거야. 이거 완전히 리스크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요거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요 사탐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탐구 변경. 특히 과탐에서 사탐으로 가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과탐에서 사탐으로 가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본질적인 이유는요. 수학 때문이에요. 이과를 갔는데 수학이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것도 꼭 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야겠어요? 근데 과탐이 지금 3, 4등급 나오는데 과탐까지 이렇게 1등급을 만들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시간을 아껴가지고 뭐 하겠다? 그냥 사탐을 하고. 왜냐면 과탐과 사탐은 공부량의 분량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바꾸길 희망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은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하니까 또 이것도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과탐, 사탐의 비중보다 국수의 비중이 되게 높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항목은 그냥 이렇게만 메모해 놓을게요. 네. 어머니들은 이제 공과 공사를 하시게 되니까 공과 공사의 공부 비중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 공통사회 요거는요, 딱 어머님들이 만점을 목표로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공통과학, 공통사회가 있다면 이과 기준으로 해서 수학이 4단위라면 국어가 3단위, 그리고 얘네가 각각 1단위씩 이렇게 공부 비중이 들어가줘야 돼요. 제가 이 국어, 수학, 영어가 탐구보다 월등히 중요한 이유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네. 다 1등급인데 우리 아이가 탐구에서 3등급, 4등급 이렇게 받았어요. 연대 경영, 서강대 경영, 네, 얘도 보시면 고대 식자경 이런 정도 갑니다.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탐구는 1등급인데 국어가 4등급이 나왔어요.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중앙대 정도가 적정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수능을 봤어요. 다 1등급인데 하나만 4등급이에요. 근데 그게 탐구다. 탐구에서 4가 떴다. 잘 갑니다, 대학. 네, 갈 곳도 많고요. 아이도 만족하는 선에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다 잘 봤는데 하나가 4등급인데 그게 국어야. 100% 재수입니다. 네, 만족할 수가 없고요. 갈 데가 없어요, 대학이. 네, 그렇게 어머님들이 국어, 수학, 국어의 비중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 표를 모르지는 않지만 고3에서 자기가 실제 원서를 쓸 때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탐구 때문에 동동 거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정시중, 교과, 반영. 형광펜으로 마킹 좀 해주세요. 정시중, 교과, 반영. 네. 바로 여기가 오른쪽에 써주세요. 2028 변화 지점이죠. 되게 많이 변할 것 같지만 안 변해요, 많이. 네. 원래 정시는 수능이 메인이었는데 이제 뭘 하겠다, 내신도 반영하겠다라는 요게 이제 2028 입시로 가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균을 보세요. 교과 종합평가가 40인데요. 서울대 일반을 보겠습니다. 서울대 일반에 형광펜으로 마킹해 주실까요? 교과 종합평가가 20이죠. 교과 종합평가 20을 화살표 하셔가지고 40으로 바꾸는 게 2028이에요. 요 정도. 그러니까 서울대는 나름 정시에서 내신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근데 다른 대학들은 그러느냐. 아직 연고대는 발표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전년도 기준 비슷하게 갈 텐데요. 연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대 형광펜으로 마킹해 주세요. 교과 5. 그러면은 교과를 5% 반영을 한다는 건데 밑에 줄의 끝에 보시면 실질은 10점이다. 왜? 기본 점수 40점을 주거든요. 10점 차이가 나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메모를 하셔야 돼요. 내신 5등급도 수능에서 국어 한 문제 더 맞추면 역전이 가능한 게 이 정도예요. 뭐 내신은요, 연대는요, 약간 반영하는 척만 한 거죠. 중요하지가 않아요. 수능에서 한 문제 더 맞으면 얼마든지 커버돼요. 고대에 가보겠습니다. 고대 형광펜으로 마킹해 주시겠습니까? 교과 20. 네, 교과 20.
요거는 밑에다 써주세요. 요거는 반영이 큽니다. 비중이 커요. 이거는 등급 간 격차를 문제 두세 개로 역전하기가 힘듭니다. 네, 등급 간 격차가 커요. 1등급과 2등급은 뭐 마이너스 2점, 2등급과 3등급은 마이너스 4점 막 이렇게 막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과 20으로 뽑는 교과 우수. 자, 적어 보시겠습니까? 교과 우수 밑에다가 600명 뽑아요. 근데 오른쪽 여백에다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정시인데 수능 100% 정시는 100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 가고 싶은데 내가 좀 내신이 좋다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가는 거고, 내신 망했다 그러면 이제 요 수능 100% 전형으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한양대도 교과 10 이렇게 들어가고요. 밑에 메모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27년에는 중앙대, 동국대, 28년에는 경희대, 경국대, 건국대 이런 라인들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자제분이 갈 곳쯤에는 중앙대,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는 확정적으로 내신을 요 정도 반영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겠죠. 이제 대학들이 점차 이렇게 옮겨올 텐데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내신 반영이 크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2028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딱 불안한 지점이 일단 세특은 어떡하지 이런 지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된다고. 그럼 이제 내신 못 따면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안해 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요렇게 12페이지 보시면 분당에 서울대 정시 많이 보내는 학교들 제가 재밌으시라고 한번 실어놨어요. 서울대 정시 많이 보내는 학교들의 특징은 적어 보시겠습니까? 내신 따기 힘든 학교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어디로,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드렸어요. 두 번째, 2028의 변화 지점은 되게 빠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펴드릴게요.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15페이지 보시면 2028 입시라고 나와 있고요. 16, 17 같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21페이지. 21페이지에 광활한 여백밖에 없는데요. 네, 바로 거기를 찾은 거예요. 네. 우리가 2028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 뭐가 바뀐 거냐, 그거 정리해 드릴게요. 딱 깔끔하게. 네. 첫 번째는요, 고교 학점제죠. 우리가 고교 학점제의 취지는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그래가지고 우리 막 그 영화에서 보면 막 고등학교 애들이 자기 시간표 짜가지고 막 교실 옮겨 다니고 막 약간 대학처럼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상과 현실이죠. 취지는 그러한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해 줄 교실이 없어요. 일단.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리 선생님이 1학기 때는 물리를 하고 2학기 때는 쉬십니까? 그렇죠? 각 학교에 이미 있는 선생님들, 이미 있는 교실의 어떤 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고교 학점제라는 건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네. 입시라는 것은 어머님들이 긍정적으로, 그래서 요점이 뭔데? 난 우리 아들과 이렇게 입시를 긍정적으로 헤쳐나가겠어라고 이 제도의 핵심을 파악하시고 그냥 가볍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무거워지시면 안 돼요. 무거워지시거나 부정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배로 힘들어요. 그런 어머님들 밑에선 긍정적으로 핵심을 꿰뚫고 가시면 돼요. 고교 학점제는요, 매스컴에서 뭐라고 떠들어대건 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고교 학점제에서 제가 신경 써야 될 건 뭔데요? 선택 과목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 거냐면 각 대학의 권장 과목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대학의 권장 과목이 굉장히 복잡할까요? 아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28년도 권장 과목 기준이요 27년도보다 더 느슨해요. 네. 그러니까 별로 고민하실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느 학과 뭐 공학 계열로 갈지 의대 계열로 갈지에 따라서 어차피 다 유형화됩니다. 지금하고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고민하실 게 없다. 이것뿐이다. 네. 두 번째는요. 결국 이들의 취지는 절대평가로 가고 싶습니다. 수능도 그래서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내신도 절평으로 가고는 싶은데 그건 이상이고 변별력이 없으니까 결국 해놓는다는 얘기가 이제 9등급제를 5등급제, 내신 5등급제. 그러면 내신 5등급제가 변별력이 약해가지고 막 뭐 기타 등등의 세특도 더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가? 아닙니다. 내신 5등급제가 우리가 이제 실현이 된 올해 고1들의 1학년 1학기 성적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한 학기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올 1등급 2% 나왔어요. 2%. 100명 중에 2명.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한 학기 지났는데 올 1등급이 2%면 5개의 학기가 누적이 되면 더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좀 유치하지만 변별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 통합 수능. 통합 수능은 좀 어머님들이 이렇게 잘 신경 써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통합 수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수능의 심화 과정을 놓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을 때 뭐 학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칠게요. 내신 범위와 수능 범위가 겹치는 게 지금까지는 막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내신과 수능의 공통 범위. 그리고 아이들이 내신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신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는 할 텐데 요만큼이 수능과 겹치지 않는 내신 범위. 이해되시죠? 심화 과정이 여기로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다? 수능 준비가 더 어려워진다. 수능 준비가 어려워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과탐도 해야 되고 사탐도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 되니까 이 수능의 그 과목 부담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합 수능에서 어머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수능 준비가 어려워져요. 제가 아까 방금 이 페이지 들어갈 때 말씀드렸죠. 수능 준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뭐 내신도 하고 수능 준비도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이. 그럼 어머님들은 아이를 어떻게 리드해 주셔야 될까요? 수능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수능을 해보자. 수능을 열심히 하면 진짜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거예요. 왜? 제가 단언컨대 광탈이 더 많아집니다. 네. 수능 광탈. 최저 못 맞추는 아이들이요. 2배, 3배 이렇게 막 늘어날 거예요. 내신 챙긴다고 수능을 거의 못합니다. 3학년 2학기까지. 그러면 수능을 챙긴 아이들은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내신이 조금 안 나왔어도 내가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긍정적으로 내신도 챙겨야겠지만 수능도 요 상황에서 잘 챙기면 굉장히 유리하겠구나. 이걸 이해하시고 끌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3 올라가는 어머님들이 꼭 들으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가면 1학년, 2학년 내신, 지필, 수행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실제적으로 중3 때 수능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3 정도의 수능 국어, 수능 수학을 잘 챙긴 아이들은요. 무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넘기시면 뭐 2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 통합 수능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드렸고요. 2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24페이지. 우리가 이제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면 24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네모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형광펜으로 마킹해 주세요. 5명 이하인 과목. 우리가 이런 거를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5명 이하로 개설이 되면 등급은 안 줘요. 그리고 밑에 공동교육 과정에 형광펜으로 마킹하시고 별표 좀 쳐보시겠어요? 공동교육 과정도 등급은 안 줘요. 이 등급을 안 준다는 얘기가 뭘까요? 네, 이거는요.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심화 교육 과정으로 세특에 쓰기 좋은 과목들이 되는 거예요. 세특에는 되게 유리한데 등급을 안 주니까 등급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듣는 게 좋다. 공동교육 과정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 없으면 옆 학교 가서 듣고 여기 이렇게 지역별로 모아서 여기 센터에서 뭐 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들으면 유리합니다. 요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디로 넘기실 거냐면 26페이지 가보실게요. 융합 선택의 과학 계열 보시면 뭐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뭐 이런 것도 들으면 그 등급 부담 없이 좋은 과목들이고요. 28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9등급제와 5등급제를 환산하는 표입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부산교육청에서 이제 요거를 발표를 했어요. 고1 81개교를 조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형광펜을 딱 드시고요. 자, 왼쪽 5등급제 내신에서 1.00 한번 줄쳐 보시겠어요? 1.00. 자, 1.00. 올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이 누적비 마킹 하시겠습니다. 2.07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1.16, 5등급제 내신의 1.16의 라인에 쫙 줄 그어 보실게요. 1.16, 2.85, 이게 이제 9등급제 내신으로 가면 1.81. 요게 오른쪽에 쓰시겠어요? 1.81이 연고대권이죠. 연고대 소신권. 다시 5등급제로 가서 1.50 라인의 줄을 쫙 치시겠습니까? 1.50, 7.30%, 2.48 줄을 치셨죠? 여기가 뭐냐면 거기다 쓰시겠습니까? 요 라인 건동홍숙 라인 마지노선. 그리고 밑으로 가서 2.00 라인의 줄을 쭉 치시면요. 3.44 이렇게 나오잖아요. 3.44 오른쪽에 쓰시겠습니까? 인서울 마지노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뀐 등급으로는 한 2등급 초반대 오른쪽에 써주세요. 2등급 초반대까지는 해야 인서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머님들 내려가서 3.00 라인의 줄 한번 쳐보세요. 3.00 오른쪽으로 쭉 가면 5.08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가 이제 약간 내신은 망했는데 정시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정시러들은 여기까지는 좀 챙겨주면 좋아요. 내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뀐 이전까지는 너 정시 볼 거면 그냥 9등급 하지 말고 그냥 5등급만 해 내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뀐 등급 안에서는 3등급은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29페이지 보시면 대학별 입시안입니다. 서울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경희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건국대 동그라미 쳐주세요.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만 지금 현재 발표를 했어요.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전년도 걸 제가 실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입시안들은 오른쪽에 메모 한번 해보시겠어요? 26년 4월 정도면 각 대학들이 모두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대학은 그렇게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대학별로.
그럼 제가 이제 넘겨서 주요 대학들의 중요 지점만 몇 가지 어머님들이 꼭 알으셔야 될 것만 말씀드릴게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서울대 32페이지 볼게요. 지금 마음에 서울대를 품고 계신 어머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서울대 정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형 요소 및 배점표를 볼게요. 네, 1단계에서 수능 100% 3배수를 뽑는데요. 표 밑에 라인에 형광펜으로 줄 쳐보세요. 1단계 수능은 등급을 활용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오른쪽에 적어주세요. 그냥 올 1등급을 받으면 되는 거지 만점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어머니들 막 수학은 만점인데 다른 거는 막 2등급이 2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수학도 간신히 1등급, 다른 것도 다 골고루 그냥 다 1등급 턱걸이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를 보면 핵심이 뭐냐면 위에 여백에다 또는 왼쪽 여백에 크게 적어주세요. 구멍을 메꾸는 가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하나의 과목이 완벽해지는 가이드가 아니라 구멍을 메꾸는 가이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것만 2등급이야. 좀 이제 그 구멍을 메꿔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요것만 3등급인데 그 구멍을 올려주셔야 되지. 막, 야, 너 왜 90점이야? 90점도 1등급, 100점도 1등급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100점과 90점의 표준 편차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났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2단계를 보십시오. 수능이 60, 교과가 40이 들어가는데 2단계 수능 밑에 형광펜으로 마킹해 주세요. 100분위를 활용한대요. 어머님들 100분위 활용에 화살표 빼셔가지고 설명 좀 적어 놓을게요. 100분위를 활용한다는 의미는요. 써주세요. 동점자가 더 많아집니다. 표준 편차보다 동점자가 많아지고요. 그것은 밑에다 써주세요. 수능의 영향력이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 이 말도 써주세요. 웬만하면 서류로 다 뒤집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밑에 32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내신은 6개의 단위, A풀 A, B풀부터 C까지 이렇게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겠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34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연세대는요.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정시만, 올해 거 정시만 넣어놨는데요. 연세대는 이거 보시면 좋아요. 36페이지를 가셔가지고 형광펜으로 마킹해 주세요. 학교 생활 기록부 반영 점수 산출 방법. 두 번째 줄, 표 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기본 점수가 40점이에요. 그리고 밑에 반영 점수에 7점의 형광펜으로 마킹해 주세요. 너 1등급, 2등급 받아오면 7점이다. 이거 9등급제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5등급제로 가면 1등급은 7점을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절대평가 과목들은 A를 받아오면 3점을 주겠다. 연대 쓸 정도 애들이면 다 A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서 3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 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5등급, 그러니까 9등급제 하에서 5등급, 5등급제 하에서 3등급 정도 받는 아이들은요. 수능에서 다 한 문제 더 맞아서 엎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대예요. 네. 고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가셔가지고 고대의 모집 인원의 형광펜으로 마킹해 주실까요? 1027명. 오른쪽에 크게 적어주세요. 수능 100%로 1027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정시에서. 네. 넘기셔서 38페이지 가보시면 교과 우수 전형의 모집 인원의 형광펜으로 마킹해 주세요. 593명. 한 600명이 조금 안 되죠. 근데 고대는 자기네들이 100% 수능으로 1000명을 뽑기 때문에 이 500명에 대해서는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9페이지 맨 하단 라인을 봐주세요. 등급별 점수의 형광펜으로 쫙 쳐보실까요? 100점, 98점, 94점, 86점. 감점이 -2, -4, -8, -16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수능 한 개 맞는다고 뒤집기가 좀 힘들어요.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희대도 너무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경희대 40페이지 경희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경희대를 보면 기타 사립대들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님들 여기 볼게요. 학생부 지역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부 지역균형을 볼 텐데요. 근데 전형 방법이요.
학생부 비교과가 70이고 교과 종합이 30인데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의 세 번째 줄에 형광펜으로 같이 줄 치실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탐구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 반영을 해서 석차 3등급 성취도 A면 그냥 1등급 A로 반영해 주겠다. 별표, 별표, 별표. 그러니까 우리 애가요. 뭐 그런 학교 있죠. 등급 따기 너무 힘든 학교로 가가지고 점수는 막 90 이상인데 그래서 A인데 등급은 막 한 4등급이야. 경희대 갈 수 있는 거죠. 경희대는 이렇게 지금 경희대는요.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왼쪽으로 화살표 빼셔서 그 내신 등급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한마디 더 쓸게요. 내신을 반영하는 척만 하겠다. 경희대 이 42페이지 가보시면 정시도 가볼게요. 이 정시도 보시면 학생부 반영 방법의 반영 방법을 보시면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 그냥 자기가 석차가 3등급이고 성취도가 A면 A는 1등급으로 반영해 주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뒤에 44, 45 건국대 뭐 별거 없습니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47페이지를 가보면 대학별 권장 선택 과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교 학점제는 그냥 요거가 중요한 거다. 요 정도. 근데 이게요. 매스컴에서 겁주는 만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48페이지 서울대를 보겠습니다. 문과대학은요. 보세요. 권장 과목 없어요. 한 과목 이상만 듣고 오래요. 밑에 보시면요. 이제 뭐 과에 따라서 물리학을 하고 와라, 화학을 하고 와라 이런 데가 있어요. 미적투를 하고 와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7보다 2028이 느슨하다. 네.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이과 보내고 싶어지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과 하다가 에라 하고 문과 가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문과 애들이 이과로 전형하기는 힘들고 이과가 문과를 전형하는 데는 제약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한 그런 입시입니다. 50페이지 넘겨보시면 고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머님들이 보다 보면 뭐 역학과 에너지 막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다 물리2, 화학2를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성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를 제가 쭉 실어놨어요. 그리고 6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분당의 학교들의 그 선택 과목들 편제를 실어놨어요. 근데 보시면 비슷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뭐 이 학교는 음악 미술을 꼭 필수로 하나로 듣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택 과목 하나를 더 선택할 기회가 없구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일찍 약간 준비를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어디를 갈 거니까 그러면 그 학교들의 권장 선택 과목은 요 정도 수준이니까 거기를 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 고등학교 선택 과목들의 문제가 없는지를 좀 이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는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점검은 해 보시는 게 좋죠.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쭉 실어놨어요. 제가 싫지 않은 학교들은 어머님들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90페이지 마무리입니다, 어머님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고등학교 선택 기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머니들.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1번 내신이 중요하죠, 어머님들. 네. 그리고 생기부도 생길 아이들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나는 교과로 가겠다. 이제 과감히 생기부는 조금 스킵해 주세요.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것만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능 꼭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수능 꼭 챙겨야 돼요. 수능이라는 것이 준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한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이 되는 거예요. 최저가.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수시는 5등급제로 바뀌니까 변별력이 없어서 수능을 집어넣겠다. 네. 그 다음에 뭐 정시는 수능만 보는 건 좀 그러니까 내가 내신도 집어넣겠다. 약간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수능 준비하기가 힘들어지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것은 내신을 잘 챙겨간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 어머님들이 내신만 챙기면 절대 안 되는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수시는요, 상향해서 쓰죠. 6장을 상향해서 씁니다. 그리고 정시에 가, 나, 다 해서 3장을 쓰는데 상향도 하고 적정으로도 쓰고 하향도 합니다. 그치? 그렇게 해서 3장을 써요. 수시는 상향을 하죠. 근데 어머님들이 수시 성공의 관건은 내신입니까? 내신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이는요, 길동입니다. 길동이는 내신이 2등급이에요. 근데 이건 내신, 수능이 3333이에요. 홍동이는 내신이 3등급이고, 이건 제가 9등급제 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에 그렇게 익어가지고. 네, 아직 제가 환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홍동이는 수능은 2등급, 수능 모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수능 모고는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고3 6월입니다. 어머님들이 고1, 고2 때 수능 모의고사 석차나 점수를 등급을 우리 아이 등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수생이 미포함됐죠. 고1, 고2 모의고사 굉장히 쉬워요. 고3 대비. 그래서 이제 고3 걸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중3 고등국어 마스터반은 고3 기준으로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막 어려운 국어, 더 쉬운 국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국어를 약간 차분하게 오래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고3 기준의 모의고사를 풀게 하시면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는 어디를 쓸까요?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상명대 이하입니다. 9등급에서는 상명대 이하. 그러면 수시로는 어디를 쓰게 되겠어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쓰게 되냐면 국숭세단 요 라인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수시로 국숭세단을 쓰겠죠. 이렇게. 근데 이 아이는 정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정시로 건국대, 시립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당연히 수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높여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서성함부터 중경외시까지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를 결정짓는 게 모의고사 등급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리를 해주셔야죠. 어머님들이 꼭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게 그 대학교의 입학 요강,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의 입학 요강.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입결,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떠요. 네, 그래서 다 볼 수 있어요. 세특을 잘 써주는 학교는 아니나 다 드러나요. 똑같은 예를 들면 똑같은 건국대인데 이 학교는 2.5까지 붙었는데 이 학교는 3.1까지 붙었다.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학교 가셔가지고 입결도 확인하시고 대학교 입학 요강도 확인하시고 이런 거를 조금 미리미리 해주시는 부지런한 어머니가 되면 아이가 너무 좋아하죠. 어머님들 너무 잘하신 겁니다. 왜냐면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약간 멍하게 설명해 드려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아이 입시 다 끝나고 너무 후회하세요. 아이가 너무 외로웠겠구나. 너무 혼자서 헤쳐나가기는 눈물 나게 힘든 그런 과정이었겠구나 하시면서 되게 후회하시고 둘째 때는 막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처럼 일찍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게 너무 바람직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관심 있으신 고등학교 선택 요 얘기 조금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아이가 고교 선택에 대해서 근데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리를 그냥 딱 해드릴게요. 제가 워낙 요런 스타일이라 제 스타일에 맞게 의학 계열을 가고 싶다. 뭐 의대, 약대, 뭐 치대, 뭐 수의대 등등을 가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아이들은 내신, 생기부, 이제 수능을 모두 어떻게 완벽하게 챙겨야 되죠.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요. 이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챙겨주는 학교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일반고 중에서의 갑방고라고 할 수 있어요. 갑방고의 특징은요. 아까 보여드렸죠? 해당 지역에 내신 따기 힘든 학교들. 네. 갑방고의 특징은 뭐냐면 내신을 수능용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내신 문제 자체가 수능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능 준비를 내신을 하면서 수능 같이 할 수 있고 요렇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이제 막 가열찬 거죠, 아이들끼리.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갑방고 쪽을 생각하시는 게 되게 유리하다. 요거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물론 저랑 의견이 다르신 또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 갑방고 의학 계열은 아니고 근데 이과 스카이 계열 서울대 기계공학, 연대 공대 뭐 이런 데 가고 싶다. 요새 뜨죠? 요새 사회적인 분위기가요. 의학 계열보다는 이쪽이 더 뜨는 것 같아요. 공학 계열, 과학 계열 이쪽이 많이 뜨는데 근데 이과 스카이는 저는 어디를 추천드리냐면요. 영재고, 과학고, 전사고 즉 아이들의 특징은 이 학교들의 특징은 수시에 유리하죠. 수시. 제가 입시 요강을 공부를 해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학종은요. 그냥 얘네들 쓸어가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냥 학교들끼리 경쟁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과인데 스카이 이과를 생각한다면 여기를 들어가는 게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말고 그냥 인서울, 이과인데 인서울. 스카이는 아니더라도 인서울까지를 목표로 한다 했을 때는 일반고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내신을 9등급제 하에서 1등급, 2등급 초반. 그럼 이거 9등급제 하니까 어머니들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환표를 보셔가지고. 그리고 수능은 수능 최저를 챙겨주시는데 2합 5, 3합 6 정도를 챙겨주시면 돼요. 저는 인서울만 가도 너무 훌륭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 네. 문과 말씀드릴게요. 문과인데 스카이. 이과 스카이에 이런 학교들을 추천드리는 것만큼 우리 아이가 문과다. 그러면 저는 사실 요새 트렌드상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고, 국제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일반고에서 뭐 스카이를 못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일반고에서 1등하면 또 가죠. 근데 1등이니까 그거는 또. 그래서 이제 문과인데 인서울, 이럴 때는 이렇게 동일합니다. 네. 이 정도로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아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님들이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고등학교, 어떤 입시 시스템. 근데 저는 성패는 어디에서 좌우된다고 보냐면요. 크게 써주세요. 아이의 성향 파악이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 성적도 고려해 보시고
미리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선행. 네, 선행 정도도 고려해 보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아이 멘탈의 특징. 우리 아이는 너무 잘하는데 상위권인데 막 저런 데 보내놨더니 과학고 외고 보내놨더니 막 한 3등급, 4등급 반에서 중간.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쟁에 불타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괜찮아 나 3, 4등급이라도 괜찮아 하면서 자기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완전히 막 멘탈이 광탈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고 자사고 뭐 이런 데서 전학도 많이 가거든요. 막 학기당 10명 이상씩 막 이렇게 외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또 그런 경쟁 체제 속에서 잘 견딜 아이인지 막 자기가 한 중간이나 꼴찌를 하면 나는 못 견딜 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 성향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여기 오늘 오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반 이상의 승리를 이미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정말 많은 어머님들,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기 때문에 완전 부모님이 관심 없고 자기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보내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를 잘 관찰하셔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어디를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입시 시스템은 이러하니 그 와중에 아이가 챙겨가기 힘든 거 이런 거 조금 어머님들이 이해하고 리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